971번은 좌표를 이제 0,1과 4,3 이걸 가지고 그 어떤 점 P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그 A로부터의 거리의 제곱과 B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뭐 풀면 되는데 그림을 좀 그려서 살펴봅시다. 0,2라고 한다면은 여기겠네요. 여기가 이제 A겠네요. 그 다음에 4,3 하면은 여기가 B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1번은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P가 있다는 얘기고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인가 또는 이제 그때의 점 P는 어떤 좌표인가 그런 식의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점 P를 X축의 점이기 때문에 A, 0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그러니까 이 도형을 선분의 길이니까 그대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도형을 다룬 것이지 도형을 식으로 이걸 해석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피타고라스 구공식을 쓰면 되는 건데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AP를 보세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 이게 AP의 제곱이 됩니다. 자, BP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4,4하고 A, 0이니까 A-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2차식이어서 그리고 최우차 계수 양을 써서 최소값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972번을 보시면 질문은 물론 점도 다르지만 점은 똑같이 저걸로 공유할게요. Y축 위의 점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Y축에 어떤 점 P가 있나봐요. 그러면 이제 AP 거리와 BP 거리 제곱의 합이 가장 짧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진정할 수 있다면 좀 식을 풀 수 있겠지만 그게 제곱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제곱이 없이 된다면 그건 이제 도형의 이동의 대표 문제로 최대 거리 문제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쭉 긋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제곱의 합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시 Y축의 점이니까 0,B로 잡고 그래서 AP 제곱을 0,B하고 0,1 사이의 거리니까 0 더하기 B-1의 제곱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BP 제곱은 4,3과 0,B니까 16 더하기 B-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역시 2차식이에요. 최우차 계수가 양수인 걸로 그러니까 최소 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죠. 자, 세 번째 문제 973번을 보시면 물론 또 좌표는 다르지만 저걸 공유하고 질문이 그냥 점 P예요. X축이나 Y축이란 말이 없어요.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는 A, B로 잡으시면 됩니다. X, Y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자면 AP의 제곱은 AP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A-4의 제곱 B-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2차식입니다. 물론 문자는 두 개예요. A, B에 대해서. 하지만 A, B가 서로 상관이 없어요. A가 커질 때 B가 작아지거나 뭐 그런 식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좌표 P예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B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바꾸는 순간 식 문제가 되죠. 여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루시면 되는 겁니다. 974번은 네, 역시 좌표는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X축도 Y축도 그냥 어떤 점도 아닌 Y는 X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3이면은 뭐 네, AB 근처에 어떤 직선이에요. 여기 전 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P의 제곱, BP의 제곱 네, 거기에 최소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식이 이제 Y는 네, 4번 문제는 네 번째 문제는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점 P를 잡으면 되죠. 어떻게? A, A 플러스 3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역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A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럼 역시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기 네 문제는 그냥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최소인지 그걸 좀 알아서 편하게 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도형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 그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제 중선 정리를 쓸 거예요. 중선 정리. 다시 한번 중선 정리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중선 정리란 네. 여기를 선생님이 P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중선을 이었을 때 A제곱, AP, BP 제곱의 합은 네. PM, AM 제곱의 합 네. 그러니까 네.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 그것의 2배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같습니다. 네, 그냥 같은 값이죠. 그냥 같은 값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AM은 AB가 고정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B는 고정점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점도 고정되어 있고 AM의 값은 고정값이에요. 이 값은 고정값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아까와 비교하자면 아까는 자, 이 X축 이 문제 해볼까요? 제가 P를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제 AP의 길이도 BP의 길이도 달라지는 게 보이죠? 네, 제가 오른쪽 가면 AP가 커지는데 BP는 좀 작아집니다. 제가 왼쪽 가면 AP도 짧은데 BP는 좀 길어져요. 언제 최소일지가 짐작하기 좀 어렵죠. 네, 둘 다 짧아져도 둘 다 길어지면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전 이렇게 설명할게요. 두 개가 움직여서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가 움직이면 좀 편할 텐데. 근데 지금 제가 하나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A의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PM이 최소일 때 이 각도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봅시다. 자, AB를 연결할 겁니다. AB의 중점 M을 이제 잡을 거예요. 예. 자, X좌표가 0하고 4의 중간이니까 2가 될 테고요. Y좌표는 1과 3의 중간이니까 2가 되겠네요. 2,2. 여기는 2,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PM을 다공식적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이 PM이 최소는 돼요. 여기 제가 방금 M하고 P를 이었습니다. P가 X축일 때 문제로. 자, 이게 언제 제일 짧을까요? 그거 대답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제일 짧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선의 발일 때 제일 짧겠죠.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점으로부터 X축까지의 최단 거리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 이유는 M은 고정된 점이니까 점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P는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인식하면 좋겠죠. 그래서 점과 선의 최단 거리. 네.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일 때 그러니까 AP, BP가 이렇게 올 때 그때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답은 2,4일 거예요. A가 2일 겁니다. 예, 미안해. 왜 2,4라고 했어? 2,0이에요. 네. 2,0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그 2창이 2A 제곱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창은 마이너스 8A 됩니다. 축이 어디예요? 2죠? 네. 그러니까 확인되죠.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중선적으로 이미 확인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로 정리해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걸 정리했다면 지금 상수항은 1, 16, 9니까 26이 나올 테고 26을 1, 4, 4니까 플러스 8, 플러스 18 이렇게 나왔다면 네 A가 2일 때 최소값 18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야 여기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라고 생각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녹색 길이의 제곱의 합인데 중선 정리에 의해서 AM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0,1하고 2,2니까 두 칸에 한 칸 그러니까 2, 1 차이 나는 피타고라스의 비변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5예요. 그러니까 AM의 제곱은 5로 고정되는 값이라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이 길이 이게 그냥 2,2의 y좌표의 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2, 9, 18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하윤이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y축의 점이었다면 P가 여기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라고 M에서 P까지 이게 제일 짧으면은 이 주황색 길이의 제곱의 합도 제일 짧을 거라고 두 개가 움직인 것은 생각이 어려운데 하나가 움직인 것은 되게 너무 뻔하거나 P는 움직이니까 선으로 생각하죠. P는 y축이야 그냥 중점 M은 점이고 그럼 M에서 y축까지 최단 거리는 그냥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답이란다. 여기 2. 그래서 또 구워가지고 계산하면 값은 똑같이 나와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이 문제 번호는 좌표가 다르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곱의 합 문제가 나온다면은 네. x축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두 점 A, B의 그 중점의 x좌표가 맞으면 그 점 P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지금 제가 열심히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이걸 다 이해했다면 다음부터 그림 안 그리고 이게 익숙해진다면 물론 여러분들 이제 고1 기말고사를 목적에 두고 있을 때 그때는 많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제곱의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A좌표, B좌표 보고 X축의 점유는 뭐야? 0과 4의 중간 2,0일 때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알겠어? 만약에 Y축의 점유는 뭐야? 1과 3의 중간 0,2일 때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972번은 실제로 좌표가 다르니까 972번을 식을 세워서 2차식의 최소값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점 P의 좌표가 무엇인가를 그냥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72번에 A, B 좌표를 보고 저 P의 좌표가 얼마나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0,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5하고 1의 중간. 알겠어요? 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73번은 그냥 어떤 점이잖아요. 아무 데나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P가 아무 데나 있어도 P가 아무 데나 있으면 되면 그냥 평면이야, 평면. 그럼 그냥 점 M이 P면 돼요. 그러니까 A, B의 중점이 된다고 P가. 이건 너무 허무한 문제예요. 네. 이제 그걸 굳이 비교하자면 여기 제곱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A, P, P, P에 제곱이 없이 A, P 더하기 B, P의 최소라고 한다면 A, B 사이에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거리의 합은 유지가 돼요. 선분 A, B의 길이로. 그죠? 네. 문제 벌써 졸리구나.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지 않을 걸 그랬나? 선생님 첫사랑이긴 하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제곱의 합이면 중간이어야 된다는 거지. 제곱의 합이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단원의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점 3개 주고 시작해요. A, B, C. 그리고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는 언제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점 3개의 중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는 무게중심. 알겠어요? 그때 답은 항상 무게중심이 돼요. 그때가 또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형에서 중점은 중간은 수치에서는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됩니다. 평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점은 평균이고 중점까지의 거리는 중3 이제 우리 기말고사 앞두고 있잖아요. 통계에서 나오는 편차예요. 편차. 네. AP, BP 이렇게 편차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평균까지 거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뭘까? 무슨 편차? 아 비슷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알겠어요? 네. 여러분 중점이 분산이고요. 이것의 최소, 제곱의 합의 최소는 이것 질문이 분산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무게중심도 분산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이제 분산에서 가장 이제 뭐 고급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예. 지금은 그냥 선생님 이걸로 문제는 이미 다 푼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과 뭐 수학적인 사고력을 위해서 썰을 푼 거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요거 직선. 네 마지막 문제. 야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중점에서 이 빨간색 직선까지 최대한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시면 됩니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잘 내리면 됩니다. 이 점이 P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거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냥 거리 공식 쓰시면 되고요. 네. 이 좌표를 구하고자 한다면 중점을 지나면서 이 빨간색 직선과 수직 기울기 갖는 점과 기울기를 그런 식으로 얻어서 직선것이 하나 만듭니다. 맞으면 A, B의 수직 이동선이 되겠죠. 네, 그것과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974번 질문이 해결이 되겠죠. 그 점을 구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두 점 A, 974번 두 점 A, B의 수직 이동선과 직선 y는 x 플러스 3과의 교점을 구해서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유형 8번으로 갑시다. 975번. 975번을 보시면 좌표 평면 없지만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풀겠습니다. A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자동차가 있습니다. 다 교차로에서 C만큼 떠져 있어요. 근데 교차로를 네 원점으로 잡을 테니까 얘는 아무래도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 쓸게요. 얘는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둘 다 움직이는데 A는 얼마만큼으로 움직이냐면은 네, 10km라고 돼 있어요. 얘는 1km/, 네, 시속, 예, 1분에? 네, 1분에 1km? 뭐지? 겁내 빠르 1분에 1km면은 1시간 60km. 아, 그렇게 빠른 거 아니구나. 네. 얘는 1분에 2km로 자동차니까, 네,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B가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속 60, 얘는 시속 12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두 자동차가 언제 제일 가까워지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네. 충돌한다면 0이겠죠.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제 언제 제일 짧을 때가 있을 텐데 언제 제일 짧을까요? 거리가 속도가 똑같으면 교차로에서 딱 충돌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역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우면 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두 개가 움직이니까 어렵습니다. 생각하기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으로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얘는 정점의 좌표고요. 우린 동점의 좌표를 만들어야죠. 그죠?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씩 시간당 뭐 T분을 기준으로 생각했다. T분 후에 위치라고 한다면 네. 플러스 T니까 이렇게 쓸게요. T-1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는 네 플러스 2T가 될 테니까 2T-1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점 A, B 사이 거리는 X좌표의 차이가 T-11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Y좌표의 차이는 2T-1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전과 전사의 거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고 똑같은 문제예요. 2차함수 최소값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97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점의 좌표를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976번은 자, 준기의 초기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0,10이 좋겠죠, 그죠? 0,10인데 준기가 남쪽 방향으로 시속 8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남쪽으로 시속 8km로 예, 마이너스 8t, 10 마이너스 8t, 0, 10 마이너스 8t 이렇게 동점의 좌표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송이의 초기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0,0이겠죠, 그죠? 예, 0,0. 근데 송이는 동쪽으로 시속 6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송이의 동점의 좌표는? 예, 6t, 0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공식 쓰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정말 그냥 플러스 알파 하나만 움직이게 하고 싶어 나간다면 A, B 둘 중에 하나를 멈추는 거야. 알겠어? 왜 그거 있어? 차 타고 움직이면은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똑같은 속도로 가면은 쟤가 멈춰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쟤가 마주오면 쟤가 엄청 빨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가는데 조금 빠르면 좀 천천히 앞질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달은 멈춰있고 우리는 움직이는데 달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그런 쉬운 착각을 합니다. 그건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A가 멈췄다고 생각해볼까? A 멈췄어요. A가 자기가 멈춘 줄, 움직인 줄 모르고 A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B가 A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봐요. 그럼 B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북쪽으로 예, 시속 2로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A가 동쪽으로 가니까 B는 서쪽으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B는 1분의 위로 2칸 왼쪽으로 1칸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아 그래서 B가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A한테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식을 써보자면 y는 마이너스 2x,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구하시면은 그게 아마 A, B가 제일 가까울 때일 거예요. 그건 이제 거리공식을 써서 풀 수가 있겠죠. 한번 그거 확인만 해볼까요? 이 거리공식 쓰려면은 일반적으로 볼까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거리공식 쓰려면은 루트 2하고 1이니까 5분의 자 A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칸만 연간만 가지고 마이너스 10하고 0을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0이니까 2루트 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까 세웠던 식을 풀어보자면 루트 안에서 t 5t제곱이니까 6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t 1창 그 다음에 상수항은 100, 100, 200 나오네요. 그죠? 상수항은 200 나오는데 이게 지금 1, 10이니까 1, 10 얼마죠? 25죠. 그죠? 네, 그러면 6에 25 배면은 150입니까? 네, 그러면은 150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150 플러스 50 이렇게 하면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라? 저한테 5가 맞아요? 어? 406이 맞아요? 아, 5구나. 고마워. 왜? 하하하하하. 아이, 중간고사 때 현미 같은 짓걸 했네. 네, 자, t 제곱, 4t 제곱, 5t 제곱이죠, 그죠? 네, 그러면 1, 10이네요. 12. 네, 1, 10이면 36이 필요하죠. 5에 36 빼면 180이죠. 네, 180. 180과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루트 20 이게 최소값이 돼요.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죠.